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정산 교육을 진행하게 된 ERPR 김소희입니다. 이제 이 교육 영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셀러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아시다시피 온라인 마켓에 입점해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은 주문에 대하여 배송을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문에 대해서 구매 확정이 되면은 이후에 마켓 정산 주기에 따라 셀러들에게 판매분에 대하여 정산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ERP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육 전에 정산 관리 메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랑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세스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정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맨 첫 번째로 온라인에서 주문 수집을 하시게 되면은 최초에 주문이 발생하고 고객이 주문을 해서 주문이 발생을 하면은 그럼 이제 ERPR로 배송 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문을 수집을 해 오시는데요. 그래서 주문 매핑 매출 처리해서 주문을 수집하고, 근데 주문 수집할 때 이제 마켓에서 정산 예정인 금액을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 예정 금액을 ERPR로 수집을 해와서 공급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금액이 최초에는 저희 쪽 이제 이마켓 미수관리에서 마켓에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쌓이게 되고요. 근데 이게 주문 수집하실 때 당시에는 정산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정산 예정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후에 마켓에서 정산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내역을 받으면 그 내역을 한 번 더 ERP에 수집을 해와서 이제 최초에 주문 수집할 때 끌어왔던 공급가랑 그리고 정산 확정된 금액이랑 비교해서 정산 대사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산 이제 클레임이 발생을 했을 때나 정산 금액이 변동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 이마켓 정산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차익이 발생을 하면은 차익 보정을 하실 수 있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익 보정까지 끝나시면은 기존 미수금에 변경된 정산액이 반영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수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마켓 미수관리에서 지금 마켓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켓에서 우리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해주시면 그 손금액에 대해서 이마켓 미수관리에서 입금을 등록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미수금이 차감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미수금이 차감이 되고 아직 정산 확정이 되고 이후에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을 확인하시는 메뉴는 저희가 온라인에 이마켓 정산관리 자동 수집 연동해서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화면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왼쪽에 보시면 정산 정보라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연계 매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최초에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연계 매출만 존재를 하고 왼쪽에 정산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실 거고요. 이제 맨 처음에 주문 수집을 하시면은 연계 매출에 정산 예정인 금액인 공급가가 보이실 건데요. 여기에서 아직 정산 수집을 진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왼쪽에 정산 정보는 안 보이시는 부분이고요. 저희 쪽에 이제 마켓 정산 수집을 통해서 마켓에 정산이 확정된 금액을 한 번 더 수집해서 정산 대사를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일단 첫 번째로 봐주시면은 정산 수집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정산을 수집해오는 방법은 정산 수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럼 보시면은 여기 선택에 체크박스가 있는 마켓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엑셀 아이콘만 있는 마켓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오픈 마켓만 자동 연동이 가능해서 자동으로 정산 내역을 끌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외의 몰들은 엑셀로 정산 내역을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 수집을 하시는 부분은 이제 내가 정산 내역을 수집해 오려는 사이트를 선택해 주시고 정산 정보 온라인 수집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정산 내역들의 리스트가 뜨실 거고요. 여기서 정산 수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실제로 G마켓에서 지금 내가 선택한 마켓에서 정산 내역을 수집을 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 수집 연동이 가능한 사이트들이 어느 화면에서 끌어오는지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PPT 봐주시면은 일단은 정산 수집을 하실 때 자동 수집을 해서 연계를 해오실 때는 이제 마켓마다 최초의 정산 수집 버튼을 누르시면은 정산 내역을 수집을 해오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최근 30일치 정산 내역만 수집을 해오고요. 그리고 최초에 수집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정산 수집을 진행할 때는 이전에 정산 수집한 날짜부터 현재 날짜까지의 정산 내역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수집은 11번가 ESM 그리고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만 가능하시고요. 정산 재수집은 특정 기간 동안에 정산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이며 정산 수집을 통해 수집해오지 못한 정산 데이터나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됩니다. 추가 정산은 정산 재수집에 사용되는 기능이며 추가 정산을 체크를 안 하고 재수집을 하게 되면 해당 날짜의 정산 정보를 삭제 후 재수집합니다. 추가 정산에 체크를 하고 재수집을 하게 되면 해당 날짜의 정산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수집되지 않는 정산 정보를 수집합니다. 상이한 정산일에 동일한 주문 번호가 재수집되는 경우 정산 구분에서 추가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별로 이제 정산 내역을 수집해오는 화면을 안내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가 존재를 하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정산 관리라는 메뉴에서 정산 내역 상세에서 저희는 지금 정산 내역을 수집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세 가지의 탭이 존재를 하는데 결제 대금 정산에서는 상품, 배송비, 수수료 기본적인 정산 내역을 끌어오고 있고 그리고 혜택 정산이라는 메뉴에서는 적립이나 쿠폰을 사용했던 고객이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수집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일별 공제 환급이라는 탭에서는 복수 할인이나 반품 배송비에 대해서 정산 내역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포토 리뷰나 아니면 텍스트 리뷰 같은 주문 이후에 발생하는 할인 쿠폰의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저희가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아래 참고사항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이 각 항목에서 저희가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통해서 수집된 정산 내역을 ERP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정산이라는 항목이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쪽에 연동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산 내역에 대해서 수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정산 차익 보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옥션 같은 경우에는 정산 관리의 정산 내역, 그리고 조기 정산 내역, 할인 금액, 판매 예치금 관리에서 수집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정산 내역에서 주문 건별로 주문 번호 기준으로 상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에 대한 정산 내역을 끌어오고 그리고 이용료 할인 금액 내역에서는 기타 할인 금액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예치금 관리에서는 이제 판매자 예치금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ERPI의 정산 내역을 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옥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늘 기준으로 최근 1년치 데이터만 정산 내역에서 옥션 어드민에서 조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끌고 오실 수가 없습니다. 배송비는 장바구니 번호 기준으로 수집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정산 내역, 조기 정산 상세 내역에서 가장 최근 정산 항목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정산관리 정산 내역에서 수집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송금액 세부 항목에 봐주시면은 판매 대금, 그리고 배송비 정산금액, 그리고 구매자 부담 환급금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판매 대금 같은 경우에는 ERP가 이제 상품 대금에 대해서 정산받은 내역으로 끌고 오고 배송비 정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구매자
부담과 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세 내역 항목에서는 공제 환급금이라는 금액을 저희 쪽에 판매자 할인 금액으로 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G마켓 옥션이랑 마찬가지로 배송비는 장바구니 번호 기준으로 수집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조기 정산 예치금인 항목을 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1번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 정산 현황에서 지금 정산 내역을 수집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봐주시면은 판매 상세 내역이라는 탭에서 상품 판매 금액이라는 거를 상품 대금으로 끌고 오고 있고, 그리고 배송비 정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품이나 교환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추가 금액으로 저희 쪽에 끌고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품이나 교환 배송비가 발생을 했을 때 추가 정산 금액으로 ERPR로 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11번과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는 상품 대금이랑 다르게 추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최초 정산 수집을 하신 이후에 추가 수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산 날짜는 실제로 같은 날짜를 정산을 해주지만 노출을 시켜주는 거는 배송비는 추후에 정산 내역에 노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산 날짜는 같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ERPR에 재수집을 하실 때 추가 정산 체크를 풀고 수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인터파크는 정산 상세 내역에서 지금 정산 내역을 수집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상품 내역에서는 상품 대금액이랑 그리고 상품 할인액 수수료를 끌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송비, 이제 인터파크는 배송비 수수료라는 항목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객이 결제하신 배송비에서 그리고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정산 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이포인트 설정 그리고 신용카드 청구 할인 고객 보상비라는 항목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쪽에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정산 내역을 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사이트별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정산 정보 온라인 수집을 통해서 자동 수집이 가능한 사이트들이고요. 그래서 수집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마켓에서 정산 내역을 수집해온 내역을 ERP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이 그래서 이제 추가로 정산 확정된 금액을 한 번 더 수집을 해온 내역이고요. 오른쪽에는 최초에 ERP에서 주문 수집했을 때 정산 예정 금액을 끌어온 부분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정산 예정인 금액과 그리고 정산 확정된 금액을 비교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단은 이제 이 주문번호 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문번호에 대한 총계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하단에는 이 주문번호 안에 구매하셨던 상품 정보들과 그리고 배송비가 얼마인지 상세 내역을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상단 하단으로 지금 메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 건데, 보시면은 정산 차액이 뭐 예를 들어서 클레임이 발생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정산 내역에 대해서 예정 금액과 다르게 확정된 내역이 변동이 되셨을 때 정산 차액이 발생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서 정산 차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태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정산 예정인 금액과 확정된 금액이 동일하실 때는 정산 차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상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차익이 발생을 하시면은 정산액과 공급액이 상이하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정산 정보 미존재라는 내역이 있는데 주문 수집하시고 아직 마켓에서 정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수집을 못 해온 주문들은
정산 정보 미존재라고 보이시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아직 정산받지 못한, 정산 확정이 되지 않은 주문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조건으로 봐주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연계정산 존재 여부에 미존재로 놓고 조회를 하시면은 정산 정보가 존재하지 않은, 정산 받지 못한 주문들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산 수집해온 내역을 보시려면 존재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산 차익이 발생하신 주문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정산 공급액에 불일치로 놓고 조회를 해주시면은 차익이 발생한 주문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조건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동 수집이 안 되는 사이트 이외에는 엑셀로 수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양식은 저희 쪽 ERPR 양식에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 ERPR 홈페이지에 온오프 통합 관리에, 그리고 다운로드라는 메뉴에 가주시면은 정산 엑셀 업로드 양식이라는 양식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주시고 주문번호, 정산일, 정산액, 수수료, 배송비 등을 입력해서 ERPR 온라인 정산관리 자동수집 연동 메뉴에서 엑셀로 업로드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예시로 업로드를 해오면은 엑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양식에 맞춰서 입력하신 그 업로드 정산 내역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해주시면은 엑셀에 입력된 정산 내역이 보이실 거고, 전체 선택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그러면은 보시면은 왼쪽에 정산 정보에 엑셀에 입력했던 정산 내역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차익이 발생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를 최초에 이때 6월 30일 날짜에 정산이 돼서 오늘 7월 1일 날짜에 이때 수집을 진행을 하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 배송비가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수집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산 최초에 한번 수집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재수집 요청을 하실 때는 정산 재수집 요청 버튼 클릭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수집하려는 사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제 날짜부터 언제 날짜까지 정산 내역을 재수집을 하시겠다라고 날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추가 정산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아까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날짜에 추후에 정산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신 다음에 기존에 수집했던 내역을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수집을 해와야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체크를 풀어주시고 재수집 요청 등록을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수집해온 내역들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추가로 정산된 부분만 추가 정산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정산을 체크를 해주시고 재수집 요청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결 표시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전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나오실 거고요. 버튼이 전체 선택해 주시고 재수집 요청 등록을 해 주시면은 선택하신 날짜에 선택하신 사이트에 이제 정산 내역을 재수집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수집까지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정산 예정인 금액과 사이트에 확정된 금액을 정산 대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산 이제 차익이 발생을 하셔서 보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 차익 보정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는 정산 예정인 금액을 수집해온 기준으로 ERPR에 맞게 미수금이 쌓여있기 때문에
즉 연계 매출 기준으로 지금 온라인 미수금이 쌓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산 확정된 내역을 수집을 해오고 이 금액이랑 맞춰줘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산 차익 보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산 차익 보정을 하시게 되면은 연계 매출이 정산 확정된 내역으로 변경이 되실 겁니다. 정산 차익 보정하시는 방법은 주문건을 선택을 해주시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매출 단가 수정 버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매출 단가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정산 차익 보정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그럼 정산 차익이 발생한 금액만큼 정산 차익이라는 상품이 생기면서 이제 차익만큼 보정이 진행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매출 단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실제로 정산 차익만큼 보정이 진행이 돼서 0원으로 바뀌시는 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차익이 발생한 주문건들이 많으실 때는 이제 일괄적으로 정산 차익 보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공급가라는 파란색 글씨가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일괄 보정이라는 체크박스가 나오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체 선택 일괄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전체 선택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정산 차익 보정을 하시려는 주문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매출 단가 수정 차익 보정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러면은 정산 차익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산 같은 경우에는 클레임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문 반품이나 배송비 반품 배송비에 대한 이슈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정산 같은 경우에는 클레임이 발생을 하면은 정산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ERP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첫 번째로 고객이 반품을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2개의 상품을 주문을 하셨다가 하나만 부분 반품을 하신 경우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봐주시면은 오른쪽에 연계 매출 먼저 봐주시면은 주문 수집했을 때 당시에는 2개의 상품을 주문을 하셔서 이제 14,400원짜리의 주문을 2개를 하셨고 3,000원이라는 배송비가 발생을 하셔서 총 31,800원이라는 금액이 우리의 정산 받아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노출이 되셨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추후에 이게 반품이 발생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정산 확정된 내역을 끌어와 보니 실제로 이제 카라티라는 정산 내역만 존재를 하고 블라우스는 정산이 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이유는 카라 블라우스라는 상품이 반품이 발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정산 확정된 금액에는 블라우스 상품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만큼 차익이 발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이유는 보시면은 정산 확정된 금액을 끌어왔는데 주문 수집했을 때 당시 연계 매출에는 ERPI에는 실제로 반품을 잡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차익이 존재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반품이 발생을 하셨을 때는 ERPI 온라인에 CRM 관리해서 반품을 잡으실 때 별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이 주문에 대해서 지금 반품 잡으신 내역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 반품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봐주시면 주문 단위랑 상품 단위 탭이 존재를 하는데 상품 단위 탭에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오픈 카라 블라우스라는 이제 상품을 반품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 반품 처리 버튼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ERPI도 이제 반품 내역이 잡히실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봐주시면은 원래 원정산 됐었던 31,800원에서 반품을 잡으셨기 때문에
14,400원이 마이너스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총계값이랑 17,400원이라는 값이랑 정산정보 17,399원이라는 금액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1원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원래 그룹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납품 단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ERPI에서는 1, 2원 정도는 차익이 발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익 보정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연계 매출은 2줄로 뜨고 지금 정산 정보는 1줄로 뜨시게 되는데 실제로 이 주문의 주문 번호에 대해서 총계값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전체 선택 확정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정산 확정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되는 주문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확정된 내역에 대해서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로는 반품 주문이 발생을 하셨을 때 반품 주문이 발생을 했는데 반품액이 원래 원정산이 처음에 7월 1일에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반품액은 추후에 7월 3일에 정산이 되신 경우인 거예요. 이럴 때는 매출 정보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주시면은 원래 최초에 주문 수집했을 때 14,400원이라는 정산 예정인 금액을 끌어오셨고요. 그리고 왼쪽에 봐주시면은 정산 확정된 내역을 마켓에서 끌어왔을 때 똑같이 플러스 14,400원이라는 금액을 확정돼서 정산 내역을 끌어오셨는데 근데 이후에 반품이 발생을 하셨기 때문에 고객님이 환불 신청을 하셔서 다시 마이너스 14,400원이라는 이제 금액이 정산 내역이 수집이 되셨는데요. 보시면은 근데 오른쪽에 연계 매출에는 마이너스라는 금액이 존재를 하지 않은데 이제 이 부분도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예시와 같이 ERPI에서는 반품을 잡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연계 매출에는 마이너스 금액이 존재하지 않아서 차익이 14,400원만큼 지금 발생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CRM에서 반품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반품 처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러면은 ERPI에도 반품 내역이 생성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자동 수집 연동해서 다시 봐주시면은 보시면은 마이너스 금액이 환불이 존재하는 부분은 ERPI에서 반품 전표랑 매칭이 돼서 두 줄 보시면은 다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정상 구분에 정상이랑 환불이라고 존재를 하는데 이제 엑셀로 수집을 하실 때 정상인 원래 원정산에 대해서는 정상 구분이 정상으로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환불이 발생을 했을 때 마이너스인 금액은 마이너스인 정산액은 환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액을 차액 없이 맞추시게 되면은 이것 또한 동일하게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정산 확정에 체크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정산 확정 처리를 진행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시로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반품 배송비, 추가 배송비에 대한 이슈입니다. 오른쪽에 원래 14,400원이라는 상품을 주문을 하셨는데 A라는 상품을 주문을 하셨는데 왼쪽에서 실제로 정상 확정된 내역을 수집을 해보니 상품에 대해서는 존재를 하지 않고 보시면은 반품 배송비만 지금 정상 확정된 내역을 끌어온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A라는 상품을 반품 신청을 하셔서 고객님이 반품을 진행을 하셨는데 고객 변심으로 인해서 반품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블라우스라는 상품은 마켓에서 고객님한테 환불을 진행을 해주셨지만
반품 배송비는 고객이 결제하신 추가 배송비이기 때문에 반품 배송비만 지금 정산 내역에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처리를 하실 때는 ERPI에서 이제 반품이기 때문에 그 고객사들에서 처리를 하실 때 반품 처리로 잡아주시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교환 처리라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반품 배송비를 잡게 될 거고요. 반품하려는 상품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교환 처리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왼쪽의 상품은 입고 창고로 잡히기 때문에 반품으로 잡히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출고 상품으로 배송비라는 상품을 이제 가상의 상품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반품 배송비라는 가상의 상품을 만든 부분이고요. 상품을 만들어서 반품 배송비 선택해 주시고 상품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제 새로 출고되는 상품으로 반품 배송비가 잡히실 거고요. 그 반품 배송비가 고객이 결제하신 금액이 5,000원이기 때문에 공급가랑 판매가에 5,000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 ERPI에 교환 전표가 생성이 되실 건데, 보시면은 원래 주문했던 상품은 반품으로 잡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반품 배송비는 매출 출고로 잡히기 때문에 플러스된 금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수집 화면에서 봐주시면은 이제 총 정산 받은 금액이 이 주문 번호는 5,000원이고, 그리고 정산 정보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도 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정산 확정된 금액과 동일하게 맞춰드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은 최초 배송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주문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이 부분은 최초 배송비가 원래 주문하신 배송비가 3,000원이 발생을 하셨고, 이후에 반품 배송비도 추가로 발생을 한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연계 매출 봐주시면은 처음에는 블라우스 상품과 그리고 최초 배송비, 주문했을 때 최초 배송비가 고객님이 3,000원을 결제를 하셨고요. 그리고 정산 확정된 내역을 보니 실제로 블라우스 상품은 반품을 하셨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셨을 거고, 최초 배송비 3,000원과 그리고 반품 배송비 추가로 발생한 배송비가 3,000원이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봐주시면 원래 주문했던 블라우스 상품과 최초 배송비가 보이실 거고요. 최초 배송비는 고객이 이미 결제를 하신 거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반품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품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교환 처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반품 배송비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반품 배송비 검색해 주시고, 상품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반품 배송비가 발생한 만큼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본 상품은 매출 반품이 찍히셨을 거고, 반품 배송비에 대해서 플러스된 금액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수집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총 정산 받아야 되는 금액이 6,000원이다 라고 정산 확정된 내역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사들에서 이 화면에서 조회를 하실 때 정산일로 놓고 조회를 해주시는데, 보시면은 정산일로 놓고 조회를 하시면은 마켓 정산일 기준으로만 조회가 되시기 때문에 반품건에 대한 연계 매출은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산 수집을 하신 이후에 보시면은 정산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신 부분은 이제 보통 클레임 건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주문들은 매출일로 놓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일로 조회를 하시면은 CRM에서 반품 잡았던 건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총객값으로 정산 이제 이 주문 번호에 대해서 총객값은 동일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산 확정 처리를 하실 땐 체크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은 정산 확정 처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이제 정산 차액 보정도 끝나고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시면은 아까 확정 여부에 이제 제가 정산 확정돼서 확정 처리를 한 주문들에 대해서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정산 차액까지 끝나시면은 온라인에 정산 이마켓 미수관리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은 보시면은 마켓마다 누적 미수금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초에는 주문 수집하고 하시고 매출 처리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정산 예정인 금액을 누적 미수금으로 쌓고 있는데, 네, 아까처럼 이제 자동 수집 연동해서 차액 보정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확정된 내역으로 미수금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확정된 미수금을 이마켓 미수관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마켓 지급 주기에 따라서 마켓에서 실제로 우리 통장에 입금을 해주실 때는 그때는 송금된 내역 기준으로 ERP에도 입금 내역을 잡아주시면 미수금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봐주시면 최초에 세팅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매출 구분 거래처 코드 연계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사이트마다 이제 오프라인 거래처랑 연계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티몬이라는 거래처는 미리 등록을 해놔서 거래처를 등록을 해놓으시고 티몬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러면은 온라인 매출 구분이랑 오프라인 거래처랑 연계가 되실 거고요. 연계를 시키신 이후에 입금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마켓에서 이제 송금받은 송금 내역에 대해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구분에 우리 회사의 어느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실제로 제가 잡은 입금액만큼 입금액이 잡히실 거고요. 그리고 입금액은 미수금에서 마이너스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입금된 내역은 격리관리에 격리전표 등록에서도 입금 잡았던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온라인 정산관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